오늘 정가 이슈를 함께해 주실 5분을 모셨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지혜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원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남북정상회담 김정은이 어떻게 내려올지 고위급 회담은 순풍 부는 봄날처럼 훈훈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 말이 좀 걸렸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의제를 놓고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했는데요. 그 장면으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했고 오늘 또 통일각에서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이 이렇게 연결되는 좋은 의미가 그 자체에서 있지 않겠는가. 8월 15일은 우리 민족 해방의 날이 아닙니까? 이거 전혜성 차관이 8.15가 생일이니까 남다른 그 인연을 맺고 있다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만 다 잘 돼.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 소통이 잘 됐습니다. 네. 예, 앞으로 잘 되길 기대합니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의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논의. 민심이 바라는 게 우리의 우제입니다. 예. 보통 이제 선거 치르는 분들이 민심이 바라는 게 의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날짜와 장소는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알 듯 모를 듯한 이 말 때문에요. 이거 혹시 이 단계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원칙이나 중심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우리 정부 쪽에서는 이게 원샷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샷으로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진행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이게 사실은 한꺼번에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네. 핵시설을 어떻게 동결하고 그걸 또 어떻게 검증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부분도 함께 또 논의를 해서 네. 또 뭐 폐기를 하려면 폐기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좀 해결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북한이 사실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가서 그 단계별 그 어떤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북측하고도 어느 정도는 좀 의제와 관련해서 뭐 본격적으로는 논의를 안 했다고는 하지만 약간 전체적인 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합의가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받게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북한 협상과 관련해서요. 우리 한미 FTA를 좀 보면서 가자라고 함께 올가매는 듯한 제안을 오늘 했습니다. 갑자기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김정은의 교묘한 전략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FTA 연계를 했을까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서 네.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면서 차이나 패싱 그리고 재팬 패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위기에 몰린 시진핑 주석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전격적으로 초청해서 지금 북중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서 네. 지금 중국이 새롭게 끼어드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우리 한 그리고 일본, 미국 그리고 북중러의 새로운 신냉전 체제가 되는 그런 그래요? 이제 형국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북한을 끼고 네. 앞으로 나서겠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럴수록 더욱더 한국을 껴안고 나가겠다. 지금 이런 구도로 보입니다. 네. 한 방에 해결하자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 쪽이 북한하고 함께 호흡을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를 한 것 같긴 한데요. 자, 정상회담 이제 2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경로를 선택해서 오게 될까요? 걸어서 오게 됩니까? 평화의 집까지 말이죠. 아마도 차량을 타지 않고 걸어서 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땅에 발을 내딛는 첫 순간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 넘어갈 때 노란 선을 표시를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노란 선을 표시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건너오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악수 장면 이런 것들이 아마 세계사적인 의미에 남을 거라 김정은 위원장도 그 순간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차를 타고 온다 하더라도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고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맡게 된다면 역사적인 장면이 되겠죠. 방송도 좀 감안을 하는 걸까요? 윤영찬 수석이 어제 고위급 남북회담에 있던데요. 왜 네, 가신 사실 겁니까?
사실 그 북한은 생중계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이번에 방중을 할 때도 정말 꽁꽁 싸매듯이 감춰서 그렇게 갔다 이미 돌아온 후에야 네. 영상을 좀 공개하기도 했고요. 사실 그 지난 한 2000년, 2007년도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도 생중계를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녹화된 영상을 그렇게 틀었던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생중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 하나의 단서가 바로 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는 네. 어느 정도 그 생중계에 대한 그 합의가 좀 있지 않았겠느냐, 어느 정도로 취재를 하고 또 어떤 각도에서 뭐 어떤 장면을 연출할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좀 합의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 싶고,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그 군사분계선 직접 넘어올 거라고 김병민 박사님 예측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처럼 그렇게 어떤 역사적인 장면을 남겨놓는 거, 김정은의 평소 스타일을 볼 때는 이것에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을 것이다. 네, 이런 예측이 들어서 이번에는 좀 생중계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관심사가 말이죠. 북한의 이제 퍼스트 레이디로 불리고 싶다는 리설주의 등장입니다. 물론 우리 김정수 여사가 갈 것으로는 아직 전망되지는 않습니다만 중국 한 번 보내봤더니 이게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김정은 입장에선 말이죠. 네, 리설주가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동행을 해서 중국에서 어떤 그 정상들을 한꺼번에 같이 이제 만나면서 네. 굉장히 그 호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요? 이제 중국 네. 내에서 이제 어떤 중후한 어떤 지도자로 여성 지도자로서 인정하는 듯한 어떤 분위기가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분위기는 북한 방송에서도 이미 리설주에 네. 대해서 호칭이 리설주 동지에서 여사로 바뀌고 네. 명실상부한 북한의 퍼스트레이디로 인정해 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특히 북한 국내에 시찰에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한다든지 외빈 오만찬에 동행을 하는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어떤 공식적인 영부인으로서 인정을 네. 하고 그 동행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지위 자체를 북한 내부에서도 격상된 모습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판문점에 올 수 있을지 이 전망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이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에 중국이 또 버티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은과 만나서 너라고 했다는데요. 이 상대국 정상에게 네가 축전 보내니까 고맙다. 그런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习近平表示，你在中共19大后电贺我再次当选中共中央总书记，就任党中央军委主席，我理应来中国向您当面致贺。当前朝鲜半岛局势急速前进，发生不少重要变化。 경의하는 최고領導者 동지께 석권평 동지와 백여원 여사가 성의껏 마련한 선물들을 드렸습니다. 두 나라 최고領導자들 사이에 오가는 친형제와 같이 뜨겁고 열렬한 정이 흘러넘치었습니다. 근데 듣는 김정은은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이 선물을 쫙 깔아놓았던데 사람 키보다 큰 도자기 받으면서 너라고 부르니까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의 큰 의미는 제가 네. 볼 때 두 가지로 보는데 네. 하나는 기존에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악화일로의 관계에 있었던 북중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로 전통적인 관계로 복원이 됐다. 근데 우호적인 이게 관계인데 왜 너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네. 완전히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호칭 아닙니까? 호칭은 결국 이제 서열을 얘기하는 건데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이 김정은 향해서 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니는 뭐 손 아래 사람 또는 친구, 네. 다정한 사람에게 하는데 경언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니니라는 귀하, 당신 이렇게 네. 존칭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 서열 관계가 양국 간에 분명해졌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무역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니까 네. 이 상황에서 북한을 지렛대로 끌어들여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또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의도로 네. 해석이 됩니다. 지금 CCTV에서는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야단 맞는 동생처럼 받아 적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너 그러니까, 말이죠. 예.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아, 그래요.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김정일 전 위원장이 사실은 김정은을 이제 후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중국을 그렇게 여러 차례 다녔지만 결국 네. 인정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을 했지만 사실은 중국의 초청을 계속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중국이 좀 앞뜨거한 거죠. 그야말로 이제 차이나 패싱 우려가 있다 보니 네. 이제 갑자기 이제 먼저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들인 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인정해 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하지만 내가 마음 내켜서 우리가 당신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역시 상하 관계라고 하는 걸 좀 분명히 알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것이고 실제로 네. 그렇게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 선물은 담뿍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르나요? 왜냐하면 지난 2011년 기억하실 텐데요. 아버지 죽음 앞에서 서럽게 울던 김정은 무섭게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어제 저 장면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과정에서 리설주가 같이 악수하는 장면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약간의 긴장하는 듯한 모습이 지우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2011년의 김정은의 모습과 지금의 김정은의 외교력은 상당 부분 성장했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지만 여전히 북한 밖을 떠나서 외국에 있는 정상들과 만나는 정상국가의 지도자다운 면모를 갖추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네. 상당한 긴장감이 역력하게 보였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4월 말에 있게 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아마 김정은은 그 자리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정확히 분석하건대 과거에 예측 불가능했던 그 크레이지맨으로 불렸던 김정은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의 선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건 사실 중국에서는 황제가 이제 그 진귀한 물건을 이렇게 선물하는 것 자체가 황제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행위이기 아, 때문에 그래요? 예, 딱히 뭐 이렇게 뭐 김정은을 대접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자신의 어떤 위용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무슨 호칭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첩에 받아 적는 모습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하는 것이 네. 뭐 한 일각에서는 약간 김정은의 좀 미숙한 모습 외교 무대에 처음 데뷔해서 어느 정도 실수가 아니었냐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도 있지만 그 다른 정도까지요. 한편에서는 네. 이제 그렇게 형제 관계임을 아예 그냥 공시하면은 네. 그다음에 미국을 향해서도 중국이 굉장히 편하게 입을 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 형제 국가니까 네. 내가 이 정도로 챙겨야 된다는 거에 어떤 명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게 불리한 그런 만남은 아니었다. 분명히 네. 이득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만남이었다 이렇게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기회에 어쨌든 양국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리설주의 성장, 남편의 성장 못지않게요. 중국에서 검색어 금지까지 됐는데 어떻습니까? 정상국가 꿈의 동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작심하고 지금 이제 변신을 이제 꾀하는 작심하고 것 키우는 같고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제 사실은 이제 대표단이 갔을 때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리설주 이제는 여사라고 우리도 불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상회담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설주 여사가 나오고 사실 뭐 그 연회장도 굉장히 그 핑크빛으로 이렇게 네. 장식을 하고 뭐 이랬던 거를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중국에 가서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리설주 여사에게 맡긴, 김정은 위원장이 맡긴 특명이 뭐냐면 미소입니다. 미소 담당. 가서 그냥 웃어라.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을 통해서 이제 알려졌던 그런 강성 이미지를 네. 이번에 확실하게 탈각을 하겠다.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무서운 대목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강성 그 성향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미소 속에 칼을 숨긴 것처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실리 외교로 이제 전환해 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이미 핵무기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고 하니까 우리는 이미 강대국이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관계를 개선시키려면 당신네들도 이 돈을 좀 적잖이 챙기고 와야 될 거다라고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청구서가 마구마구 날아올 것 같습니다.